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도 서울시 7급 통신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금 선형 시불변 연속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선형 시불변 연속 시스템이란 것은 이렇게 xt가 입력됐을 때 이걸 yt라고 했을 때 이렇게 a만큼 시간의 시프트가 일어나면 y에도 t 플러스 a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임 인베리언트죠. 그 다음에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리니어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기가 4개 있는데 이 중에 1번 보기 같은 경우 그냥 앞에 A, B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뭐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리니어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진이라면 여기도 시간진이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1번은 LTI 시스템이 맞고요. LTI 시스템이죠. 3번 같은 경우는 미분연산이에요. 미분연산 같은 경우에는 미분은 선형연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ZT가 입력이 된다고 하면 ZT 플러스 ZT 플러스 1이고 이 시간이 지금 선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LTI 시스템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에 뭐 T 플러스 A가 된다고 하면은 Y는 지금 보시면 X에 T 플러스 A에 X에 T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어서 이것은 Y에 T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Y축도 A만큼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맞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니어는 맞을 거예요. 왜냐면 AT에 KXT를 해보면 그냥 K에 AT, XT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앞에 K가 앞에 나오니까 이건 리니어가 맞아요. 뭐 덧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타임 인베리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X에다가 T 플러스 1을 입력한다고 하면은 Y는 A의 T에 X에 T 플러스 1이에요. 이거는 지금 A분의 1에다가 AT에 플러스 1 XT 플러스 1이니까 뭔가 형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은 H2P로 쓸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P 로그 2의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로그 2의 1 마이너스 P입니다.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로그 2의 1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P분의 1 마이너스 P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그 값은 이게 0이니까 P분의 1 마이너스 P는 1이고 P는 2분의 1일 때 그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분석을 해보면은 P가 작으면 요 값을 기준으로 P가 작으면 dP분의 dH2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P가 크면 이거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P가 2분의 1일 때 어떤 극값을 가질 것이고 근데 요때는 증가 요때는 감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 요 가운데 어떤 두 점을 찍었을 때 요 두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직선보다 요게 더 큰 요런 경우 이거를 오목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맞고요. 해당 정보량은 2분의 1일 때, 즉 P가 0.5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맞죠? 그 다음에 해당 정보량은 요게 지금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어보면 P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0으로서. 맞죠? 그럼 답은 4번이 될 텐데 4번 같은 경우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2P는 마이너스 P 로그 2의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로그 2의 1 마이너스 P이고 H3의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로그 2의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분의 P 로그 2의 2분의 P 이게 두 개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로그 2의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로그 2의 2분의 P가 되어서 H2P에다가 2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H2P보다 H3P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확실하네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채널 캐패시티죠. 채널 캐패시티는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죠. 그렇기 때문에 W가 현재 W예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1 플러스 지금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2분의 N0인데 이게 지금 2분의 N0란 것은 이렇게 봤을 때 2분의 N0란 거죠. 대역폭이 W란 건 여기가 W고 따라서 잡음 전력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W 해가지고 2W만큼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2분의 N0 곱하기 2W 하니까 N0W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신 파워는 P 그대로죠. 따라서 이것이 지금 채널 캐피시티가 될 텐데요. 지금 정보량은 그러면 C에다가 T를 곱해준 값이죠. 따라서 이거는 WT의 로그 2의 1 플러스 N0W분의 P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심볼 0을 전송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심볼 0을 전송할 확률 0.5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0.5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볼 0을 보낼 확률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0을 보냈을 때 2를 수식할 확률이 P래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P가 될 것이고요. 심볼 2를 보낼 확률은 또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요. 심볼 2를 보냈을 때 2를 수식할 확률이 Q래요. 그럼 Q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0.5의 P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CDMA에 대한 문제인데요. CDMA는 각 사용자가 겹친 시간 영역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모든 주파수 영역을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차이를 두느냐,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PN 코드를 이용하죠. 그래서 서로 직교하는 PN 코드를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잡아 쓰기 때문에 사용자끼리는 서로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로부터 생기는 문제는 이 주파수 대역을 다 이렇게 공유해서 여러 명이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이 인터피어런스를 줘요. 간섭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대역은 근데 요건 내 거, 요만큼 내 거, 요만큼 내 거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 영향이 적죠, 비교적. 그래서 협대역 시스템에 비해서 SINR 성능이 우수하다, 이것이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가장자리에 위치한 사용자가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는 소프트 핸드오프가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서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딱 쏜다고 하면은 요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시간 차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코드랑 비교해가지고 딱 맞는 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동기화되어 있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똑같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어쨌든 똑같은 신호일 거예요. PM 코드 생성 규칙은 같으니까 요 지연된 시간만큼 들어오는 코드도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소프트 핸드오프가 가능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 송신 안테나가 12개, 수신 안테나가 2개라 했는데 여기 6개가 있다고 해도 이 중에 실제 통신 가능한 거는 뭐 이렇게 조합을 해봐야 얘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2개죠. 결국 이거는 미니멈 T, X, RX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10이고 요게 2니까 가장 작은 2가 최대 공간 다중화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 지금 SMLT가 요건데 요 값이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이 지금 직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시간 간격이 T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요 T라는 시간 동안 가장 작은 그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코사인이나 뭐 사인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직교하는 다음 주파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적분을 곱해서 적분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요게가 T라고 하면은 FC는 하나는 T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F2라고 할게요. 그럼 F2는 지금 요 간격이 2T니까 2T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델타 F는 FC 빼기 F2죠. 계산해 보면은 T분의 1 빼기 2T분의 1에서 2T분의 2 빼기 1 해서 2T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겠네요. 자, 아날로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FM은 AM과 비교하여 잡음에 대해 더 강인한 특성을 지닌다. 그렇죠? 왜 그러냐? FM은 이거를 잘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호가 있는데 여기 잡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튄다. 이걸 다 잘라버리죠. 그래가지고 얘는 주파수만 뽑아내는데 얘는 잡음 영향이 적죠. 잡음에 대해서 영향이 적어요. 근데 AM, 앰플리튜드는 잡음 영향 큽니다. 따라서 FM이 잡음에 대해 더 강인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SSB 같은 경우에는 전송 대역폭과 신호 대역폭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대역폭이 요만큼이었다. 이걸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대역폭은 0 기준으로 요만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W로 하면 SSB는 요 반만 쓰죠.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W 같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DSB 같은 경우 이게 EW니까 효율이 절반이죠. 자, DSB SC보다 DSB TC 수신기가 간단하다. 맞습니다. 얘는 포락선, 건파 가능하니까요. 4번 같은 경우엔 DSB TC가 전력 효율성이 좋은 편이다. 그렇지 않죠. 얘들은 전력 효율성이 거의 1인데 얘는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인가?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9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에 S1이 있고 여기 S2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노이즈가 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조금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이건 정확히 0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운데가요. 자, 이때 y가 어떤 기준가 알파에 대해서
크다면 S1이 송신되었다고 판단하고 알파보다 작은 요 영역이면 S2가 송신됐다고 판단합니다. 요거는 지금 에러 확률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S1이 보내졌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1이 보내졌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알파까지니까 바로 요 영역을 말하는 거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 요 부분을 보면 S2가 보내졌을 때 알파부터 이렇게 했을 때 알파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요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에러 확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 영역의 넓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요 영역이 잉여적으로 더 더해질 것이고, 알파가 요 값보다 작으면 요 영역이 더 더해져요. 자, 그러면 이 딱 중간에 왔을 때, 중간에 딱 왔을 때 요때가 요 두 영역이 없이 가장 작은 요 영역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그려보면은 요 확률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즉 S1이 보내졌을 때 요 확률이 S2가 보내졌을 때 PDF, 이 둘이 같은 지점이죠. 그걸 뺄셈으로 넘기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 1W라고 함은 10 로그 1mW over 1W 언더죠. dB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30 dBm이겠어요. dBm이라 적어야겠네요. 자, 1mW 같은 경우엔 0 dBm이죠. 따라서 이 차이는 30dB가 나요. 그럼 30dB라고 함은 3dB per 킬로미터 곱하기 디스턴스죠. 따라서 디스턴스는 10k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엔 어떤 심볼이 있고 또 다른 심볼이 있어요. 이 심볼의 간격은 이렇게 인접한 두 심볼이 있을 때 이 절반 길이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D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요 범위 내에 어떤 심볼 하나가 이렇게 딱 떨어진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정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정정될 수 있는 거리는 여기를 딱 원래 해밍 디스턴스는 항상 정수니까, 그 다음에 정수의 이 반지름의 최대 정수죠. 요걸 넘지 않는, D민보다 반드시 작은, D민의 절반보다 반드시 작은 값의 최대 정수예요. 그쵸? 요 오류 정정 EC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대충 1이라고 하면은 요 값은 딱 요까지 오면은 여기는 이렇게 정정이 될 거예요. 여기 딱 찍히면 애매하다 이거죠. 일로 가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요 값보다 1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에러가 생겼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떨어진다면 이거 에러가 생긴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d는 이 값보다 클 수 있어요. 요 값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d는 2분의 dmin 빼기 1보다 클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값 EC, ED는 같다. 지금 이것만 봐도 같지 않으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EC는 ED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렇지 않죠? 보통 지금 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요 교정 걸 수 있는 거리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EC보다는 ED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허프만 코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허프만 코딩은 제일 위에 제일 높은 확률인 A가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인 B가 있고 그 다음 C, D를 놔요. 그럼 여기서 A에 0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A에는 0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이쪽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B에다가 또 1, 0을 할당을 했네요. 그럼 얘가 0을 할당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1, 1, 0 요게 요거죠. 그러면은 요쪽은 또다시 1이 할당이 될 것이고요. 그 1이 바로 요 가운데 1이고 요 1이 요 첫 번째 1이겠죠. C에다 0을 할당을 했네요. 그럼 0이 이렇게 할당될 것이고 그럼 뒤에는 1이 할당되겠죠. 따라서 1, 1, 1, 1 이게 D의 코드가 되겠네요. 자, BPSK 신호는 성상도를 그려보면은 0을 기준으로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심볼이 찍히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0부터의 거리는 루트 2b입니다. 요 거리가 D죠. 그리고 따라서 D는 2 루트 2b예요. 그리고 시그마는 바로 표준 편차인데 요 주변으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신호가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요. 요 떨어진 정도 이걸 바로 표준 편차라 하는데 요거는 바로 루트 2분의 n0가 됩니다. 싱글 사이디드일 때 n0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로 바꾼 나누기 2항값 요 값이 바로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걸 따라서 시그마는 요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력은 이 잡음 전력 요 놈이 항상 이렇게 흩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비트 오류 BER은 어쩌고저쩌고 막 구해보면은 Q에 시그마 오버 D 이렇게 됩니다. D 오버 E 오버 시그마라고 해야겠군요. 아무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여기서 유도를 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외우기. 자, 그러면 이거에서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은 Q에 D 오버 E는 루트 2B네요. 루트 2B고 시그마는 루트 N0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2B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거에 2분의 1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시간 t인데 지금 t 같은 경우에는 비트 전속률의 이거의 역수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6 세컨드가 될 거예요. 대입을 해주고 2랑 2는 나눠주면 Q의 루트 N0의 A 제곱 T에서 N0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A 제곱은 10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의 제곱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냥 그 다음에 T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Q의 루트 이거는 1이 될 것이고요. 100에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Q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이 G를 보시면 G는 뭐 이게 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페리티 행렬과 어떤 아이덴티티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고 여기가 바로 페리티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시브드 벡터에다가 H 이거 페리티 검사, 그러니까 페리티 검사라기보다는 그 수신된 걸 검사하는 행렬이죠.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런데 H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기 위에는 I고 여기는 P가 돼요. 그래서 G랑 H 트랜스포즈 곱해보면은 PI의 I P가 돼요. P 플러스 P가 되는데 얘는 XOR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성질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H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되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신드롬을 구해보면은 신드롬은 0, 0, 1, 1, 1, 0에다가 이거는 1, 0, 0, 0, 1, 0, 0, 0, 1에다가 1, 1, 0, 0, 1, 1, 1, 0, 1 이렇게 되겠죠. 구해보면은 0, 0, 1, 0, 0, 1, 1, 1 하나 나오고 1, 0 해서 여기는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0, 0, 1, 1, 1, 0 해서 1 두 개 XOR하면 0이죠. 그럼 0이고요. 0, 0, 1 하나 나왔고 1, 1 하나 더 나왔고 0. 여기 0이죠. 이거 두 개 또 XOR하면 또 0이에요. 따라서 1, 0, 0이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이게 0 행렬이 아니므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6개로 점이 찍힌다는 거죠. 이걸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 파이를 16개로 나눠주면 8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 기계, 전기 다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물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t를 미분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sin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t 에다가 2파이 fc 플러스 세타 프라임 t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고주파 신호고 이거는 로우 프리퀀시 신호예요. 그럼 요거를 포락성 검파 envelope detection 해주면 거의 요 부분만 나와요. 이게 바로 envelope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요거를 다시 적분해 줍니다. 요걸 날려버리고 요거를 다시 적분해주면 세타t가 복원이 되겠죠. 따라서 미분해주고 포락성 검파해주고 적분해줍니다. 미분, 포락성 검파, 적분 빼면 남은 건 4번이겠네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 대역폭이 W인 메시지 신호를 Q 단계로 양자화해서 대역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PCM이죠. 만약에 Q가 높아지면은 코드 길이가 늘어나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이고 이거는 밴드위스가 늘어나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 Q가 관여할 것이냐. Q 단계로 양자한다는 것은 로그 2의 Q 비츠를 쓴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로그 2의 Q에 정비례해야 될 겁니다. 근데 밑변환 공식 아시죠? 로그 A분의 B는 로그 C분의 A분의 로그 C분의 B예요. 따라서 요 밑변환 공식을 해보면 요 B가 같은 이상 요 A든 C든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둘은 같은 얘기다. 그러면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같은 얘기니까요. 애초에.
자, 그러면 W가 늘어나주면 샘플링을 더 빨리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샘플링 하는 시간만큼 PCM 코드도 그만큼 더 빨리 생성이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2번도 맞는 얘기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로그 Q에 비례한다. 자, 19번 보면은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레벨 수가 32개래요. 그러면 로그 2에 32에서 5비트가 필요하다. 최소 5비트 퍼 샘플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디지털하기에서는 요거의 2배인 4kHz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최종 비트 전송률은 요 샘플 곱하기 5비트에서 2만 요거죠?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심볼 전송률은 지금 나왔죠? 요렇게. 그러므로 4번도 맞고요. 왜냐면은 이게 샘플을 양자화한 거를 PAM을 해가지고 보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쵸? 샘플에다가 5비트를 모아서 하나의 심볼로 이렇게 비트를 전송하는데 이 5비트로 다시 나눠주면은 샘플이 결국 하나의 심볼이 되는 거예요. 이 5비트를 모은 것 하나가 하나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 레이트 곱하기 비츠 퍼 샘플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나누기 5를 해주면 요거 하면은 결국 심볼이 된다. 심볼 레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4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3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전송하는 비트가 2만이죠. 2만 비트 퍼 섹이에요. 그럼 요거를 지금 12kHz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해서 거의 1.66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가 아니고 1.6666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은 다르죠. 사건 135와 사건 246은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독립이란 거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제 동생은 난 형이 뭐 먹든지 상관없이 나 짜장면 먹을 거야. 혹은 짬뽕 먹을 거야. 이런 자유도가 있는 건데 지금 요 두 사건은 어때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짜장면 먹을 거야 하면은 동생은 짬뽕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거에 의해서 동생이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주사위가 135가 나온다는 것은 246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서로 배반 사건이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면 이런 거예요. 사건 135가 일어난 것과 무관하게 사건 246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사위 눈이 3이면서 동시에 246 뭐 이 중에 하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독립이 사건이 아닌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들을 그냥 해보면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PA, PB가 PANB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0이죠. PA가. 그럼 PANB도 0이니까 이거는 둘이 같아요.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그래서 이 둘을 해보면 6분의 1이고 하나는 6분의 1. 엔드 해보면 2가 공통이니까 6분의 1에서 같죠. 요거는 3분의 2, 요거는 1에서 곱하면 3분의 2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게 또 전사건이니까 전사건과 요 사건의 공통은 요거죠. 그럼 그대로 3분의 2 해가지고 둘이 같죠. 따라서 2, 3, 4번 다 틀렸고 답은 1번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